네, 다음 예제입니다. 여기 로그인 페이지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세션 폴더 밑에 로그인이라고 하는 그 뷰 파일을 호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뷰 파일에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폼을 구성을 해놨어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리멤버 아이디라고 해서 아이디를 저장할지 여부를 체크박스로 선택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구현이 쉬운데 자동 로그인은 조금 레벨이 좀 높아요. 그래서 자동 로그인 좀 나중에 하고. 그럼 이제 화면에 이렇게 나오겠죠? 뭐야, 왜 체크박스 안 나와? 인풋 타입 체크박스, 리멤버 아이디, 밸류 y, 아이디 저장. 잠깐만요. 왜 체크박스가 안 나오지? 세션 테스트인데 지금 엉뚱한 파일을 지금 열고 있네요. 아, 쏘리. 세션 밑에 로그인 이 파일 맞는데? 아, 세션 밑에 홈으로 링크를 걸었구나. 내가 링크를 잘못 걸었네요. 심플 로그인 얘로 가야 되는데 이걸 가야 되는데 계속 이거 클릭하고 왜 그러고 있지 그러고 있었어. 자,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고 체크박스, 그 다음에 로그인 버튼 누르면 이제 액션에 걸려있는 페이지로 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액션 페이지 이름을 로그인 OK라고 걸었어요. 사실 요거는 주소니까 그냥 맘대로 이름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보통 액션 파일 이름 뒤에 저는 뒤에 언더바 OK를 많이 붙여요. 혹시라도 필드 나가서 코딩 하시는데 액션 페이지 이름 뒤에 언더바 OK라고 만약에 화면에 보이는 거는 뭐 A다. 근데 그 A에 대한 액션 페이지는 A 언더바 OK다. 그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노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제가 공부할 때 2001년도, 2002년도 때 보던 책 중에 그 웹개발 책 중에 한 책에서 액션 페이지 이름 뒤에 언더바 OK라고 보셨거든요. 그랬더니 필드 나가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 다 같은 책으로 공부했다는 소리지. 자, 그럼 여기에서 전달받는 값은 유저 아이디, 유저 패스워드, 리멤버 아이디 이거 세 개죠. 그럼 액션 페이지로 갈게요. 리퀘스트 받았고요. 리스폰스 받았고. 파라미터들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면 참 고민이죠. 정렬하는 게. 나중에 가면 파라미터 이렇게 밑으로 떨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자동 정렬하면은 안 건드리니까. 그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 리멤버 아이디 세 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라도 로그인은 우리가 지금 당장 로그인을 제대로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면 DB가 있어야 돼. 로그인이라고 하는 거는 회원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데이터 중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동시에 일치하는 데이터 하나를 셀렉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셀렉트된 결과가 없다. 그러면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안 맞는 거지. 왜냐? where절에 맞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if문으로 아이디가 홀셈이 아니거나 비밀번호가 1, 2, 3, 4가 아닐 경우로 체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안 맞으면은 접근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린트 라이터 만들어서 이렇게 알럼 메시지 뿌려주고 히스토리 백으로 걸었어요.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는 이게 문자열이죠. 근데 자바 입장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문자열이야. 자바는 문자열을 쌍따옴표로 처리하죠. 콧따옴표 못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둘 다 되잖아. 그러니까 자바 안에서의 자바스크립트는 문자열을 무조건 콧따옴표로 해야 돼. 왜냐? 쌍따옴표로 들어가면 이제 이때부터 역슬래시 막 넣어줘야 되거든. 귀찮아요 이거. 콧따옴표로 하세요. 자, 그럼 이거는 지금 에러 상황이 난 거라서 접근을 못하는 거죠.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안 맞으니까 접근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네트워크 탭으로 가보면 지금 요 페이지에 대한 재료들을 이렇게 받아오잖아요. 그쵸? 여기서 보면 상태가 200이라고 떠요. 이거를 HTTP 상태 코드라고 불러요. 스테이터스 코드라고도 해요. 200이 의미하는 거는 OK야, 성공.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없는 페이지를 이렇게, 이런 페이지 없잖아요. 만든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나파운드 스테이터스 404. 이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404라고 뜨는 거예요. 이 404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페이지 나파운드. 403은 접근 권한 없음이에요. 그래서 상태 코드를 403으로 바꾸고 스크립트를 쳐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HTTP 상태 코드가 200이 아닌 모든 경우에 대해서 크롬 브라우저는 에러로 인식을 해요. 실제로 200이 아니면 다 에러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름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합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배드 리퀘스트 400이라고 떴네요. 왜냐? 자, 여기서 보세요. 처음에 그 문제가 아니네. 리멤버 아이디가 전달되지 않았다. 왜냐면 제가 아까 리멤버 아이디를 체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값이 체크가 안 된 거네. 그러면 얘는 기본값을 잡아줍시다. value는 하고서 디폴트 value는 n. 자, 이렇게 하면은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뜨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 브라우저에서 봤을 때는 얘는 403이야. 그러니까 이 숫자 값을 보고 일단 어떤 분류의 에러인지를 가늠을 먼저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얘기를 좀 해볼까? 뜬금없이 자바스크립트야. 자바스크립트로 AJAX 걸 때요. try catch e 하고서 뭐 리스폰스는 await axios.get 이렇게 하면서 AJAX를 땡겼거든요. 그럼 여기에 접근하는 요 주소가 여기 axios에서 가져오려는 이 주소가 컨트롤러에 있는 요 주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모든 컨트롤러가 결과를 HTML로 뿌려주고 있잖아. 근데 AJAX로 붙는 컨트롤러는 JSON으로 결과를 뿌려줘야 돼. 그건 나중에 볼 거고요. 이 주소에 접속을 했는데 에러가 나서 캐치로 띄는 케이스가 뭐냐면 이 주소에 접속했을 때 상태 코드가 200이 아니면 캐치로 띄어요.
컨트롤러에서 상태 코드를 20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세팅하면은 프론트엔드는 에러로 간주하고 캐치로 뛰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과목이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집니다. 이 상태 코드 값은 딱히 설정 안 하면 기본 값이 200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바 코드를 잘못 작성하면 상태 코드가 500으로 떨어져요. 500은 무조건 자바 코드 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건 내가 코딩을 잘못한 거거나 세팅을 잘못한 거니까 길을 쓰고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 자, 누르면 이제 뒤로 가겠죠. 자, 비밀번호 입력할 때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백엔드 입장에서는 그냥 값이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백엔드 개발자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용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웹사이트 비밀번호 하나 세팅해 놓으면은 모든 사이트 비밀번호가 다 그거야. 그래서 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한 10만 명 정도 비밀번호를 진짜 우습게 획득해요. 자, 나는 사이트마다 비밀번호 다르다. 있어요? 오, 처음 봤어. 생전 처음 봤어, 진짜. 우와, 멋있다. 저만 해도 비밀번호가 이제 옛날 비밀번호를 못 쓰게 하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데 때문에 몇 개 패턴이 이렇게 계속 돌고 돌지 비밀번호를 사이트마다 따로 만들진 않거든. 난 그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들어. 뭐 애플이건 구글이건 보면 비밀번호 바꿀 때 예전에 썼던 비밀번호입니다라고 못 바꿔. 얘네는 뭔데 내 비밀번호를 저장하고 있어.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나는. 그렇잖아.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비밀번호 하나로 모두 딴 데 다 가입하거든. 포기하면 편해. 이미 여러분들 개인정보는 다 둥둥 떠다녀요. 인터넷 온라인 어딘가에. 포기하면 편해요. 건당 50원인가 그래. 이미 중국에 다 넘어갔어. 자, 요렇게 이제 에러 메시지 보여주고 뒤로 튕기는 처리는 우리가 지금 이런 처리를 보는 게 지금 두 번째죠. 나중에 헬퍼에 이식할 겁니다. 이때쯤 되면은 이제 유틸 헬퍼만 계속 쓸지 아니면은 예전에는 웹 헬퍼라는 애를 따로 만들어서 썼는데 걔를 쓸지 좀 고민 좀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는 모델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요.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저장하는 포조 클래스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입력받은 값을 세팅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DB 연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객체를 직접 만들었지만 우리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서비스한테 보내고 서비스는 마이바티스한테 보내고 마이바티스는 웨얼저를 써서 데이터를 셀렉트를 하고. 그럼 아이디는 가입할 때 중복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행조회라고요. 한 건만 떨어진다고. 그럼 리턴 타입은 뭐야? 객체잖아. 셀렉트 결과 객체 하나로 오잖아요. 그거를 리턴 받았다라고 가정한 거야. 이게 보통 한 사이클이에요. HTML에서 버튼 하나 눌렀다. 그러면 액션 페이지로 보내고 액션 페이지는 서비스한테 보내고 서비스는 마이바티스한테 보내고 중간중간에 그 포조 클래스 들어가고. 보통 이게 버튼 하나 눌렀을 때 한 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이 마이바티스를 하면서 겪었던 그 시행착오들이 이제 매 시간마다 예제들을 등등등 들어가야 돼. 가물가물하죠.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나면은 요 멤버라는 거 안에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들어있잖아요. 실제로 셀렉트를 하면은 셀렉트 했을 때 나오는 그 수많은 컬럼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세션을 만든 다음에 세션에다가 객체 하나만 툭 하고 집어넣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디 기억하기. 아이디 기억하기는 그런 경우는 많죠. 분명히 나는 아이디 기억하기 체크를 했는데 며칠 있다 보면은 기억이 안 돼 있어. 왜냐면 걔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정보라서 쿠키로 저장해서 그래요. 보통 7일이나 보름 정도 저장을 해요. 그럼 당연히 7일 후에 가면은 아이디 기억하기가 풀려 있겠지. 자동 로그인도 마찬가지예요. 자동 로그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보통 보름 정도 저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름 후에 가면은 자동 로그인 풀리는 거야. 보안 때문에. 그치. 쿠키를 오래 저장 안 하는 거는 보안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원래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처리를 해요. 그러면 쭉 돌아가면은 다시 여기로 돌아오죠. 여기로.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고 로그인하면 다시 여기로 돌아온다고. 자, 제가 지금 아이디 저장하기에 체크를 했으니까 여기 보면은 리멤버 아이디라고 해서 값이 지금 아이디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인이 지금 된 상태야. 그럼 이 화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 화면은 없어지고 로그아웃, 최소한 로그아웃 링크라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세션을 꺼내서 뷰한테 줘서 뷰에서는 세션 값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if를 걸어야 돼. 자, 세션 값을 얻어오는 방법이 스프링 부트는 3개가 있어요. 일단 아까 봤었던 get attribute 방식. 요거는 자바 웹 프로그래밍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JSP랑 자바 서블릿에서 구현하던 방법이고요. 스프링 부트에서 방법이 2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자, 지금 하려는 거는 이 로그인 폼, 이 로그인 폼을 로그인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로그인을 안 하면은 여기를 보여주고 로그인을 하면은 로그아웃 버튼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세션 정보는 컨트롤러에서 별로 필요가 없죠. 여기서 쓸 거니까. 타임리프는요, 세션 객체에 직접 접속이 됩니다. 세션 점, 아까 저장할 때 멤버 인포라고 저장했네요. 멤버 인포 점 유저 아이디. 객체 안에 멤버 변수 이름으로 접근하면은 실제로는 객터를 호출하겠죠. 네, 세션 들어오죠. 그러니까 뷰에서 사용할 때는 굳이 컨트롤러를 안 거쳐도 돼요. 자, 여기서는 유저 아이디까지 안 가도 돼. 일단은 멤버 인포라는 세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면 되죠. 뷰는 세션 객체에 컨트롤러 도움 없이 직접 접근 가능하다. th if
세션 멤버 인포가 널일 때만 여기를 해라. 그럼 지금은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니까 세션이 있잖아요. 그럼 안 나오지.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else문이 필요하지. 그래야 그렇지 않을 때 또 보여주죠. 근데 여기에 else를 어떻게 넣어? 문법이 상상이 가요? 그래서 타임리프에서는 else의 의미는 아니고요. 요 조건이 맞지 않을 때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div th unless unless가 not의 의미예요. 요 조건이 unless일 때 주어진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else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안녕하세요 스탄 세션 member info user id 님 그 다음에 로그아웃 링크 좀 더 걸어줍시다. 이렇게. 그럼 이제 로그인 됐으니까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 누르면은 이거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또 만들어야겠네. 일단 로그아웃 하면 다시 원래 페이지로 돌아가면 되고 로그아웃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자, 로그인을 안 했는데 로그아웃 페이지 들어간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로그아웃은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페이지야. 그렇잖아요. 로그인도 안 했는데 로그아웃을 어떻게 해? 말이 돼?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만 접근 가능해야 한다. 자, 근데 여기서 로그인이 된 상태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세션에 멤버 인포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션이 있을 때만 접근을 해야 돼. 자, 컨트롤, 이번에는 뷰가 세션 정보를 쓰는 게 아니라 컨트롤러가 세션 정보를 쓰는 거예요. 자, 아까 리퀘스트 객체를 통해서 그 세션 끊어오는 거 했었죠. 세션 어트리뷰트. 컨트롤러에서 세션 정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세션 어트리뷰트로 접근 가능. 컨트롤러에서 세션을 꺼내는 방법이 두 가지야. request.getSession에서 뽑은 다음에 get를 통해서 get attribute 하는 방법이 있고, 파라미터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꺼내는 방법이 있고요. 얘는 지가 알아서 형변환도 다 해줘.
선언만 해놓으면. 그래서 if 세션의 존재 여부 확인. if 널이면 멤버가 여기 널이면 세션이 없는 거야. 로그인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아까 짰었던 요 코드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리스폰스 필요하네. 아, 골뱅이가 들어갔다. 로그인 후에 접근 가능합니다. 세션이 없으면 이렇게 튕겨줘야지. 세션 값에 직접 접근할 때는 요걸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퀘스트도 필요해요. 왜냐면 삭제 메서드는 얘가 갖고 있거든. 단일값 삭제하기. 이렇게. 그러면 리멤버 인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세션이 삭제가 됩니다. 근데 세션을 여러 개 가질 수도 있잖아요. 현재 접속된 중인 클라이언트에게 종속된 모든 세션 일괄 삭제 session.invalidate. 그래서 보통 로그아웃 처리는 요거 한 줄이에요.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가면 되겠죠. 이제 로그아웃 누르면 컴파일이 덜 됐네. 아까 세션 저장할 때 멤버 인포 디폴트 밸류 너를 못 주는구나. 노 스테이팅 리소스 세션. 세션을 객체 주입을 해왔을 수 있구나. 자, 지금 이 방식으로 세션 접근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다음 단원에 AOP라고 하는 기술을 배우고 나면은 그때부터 얘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일단 나중에 접근 방법을 써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합시다. 세션을 통해서 멤버 객체 끄는 거예요. 집어 넣을 때 멤버 객체를 꺼냈으니까 꺼낼 때도 멤버 객체로 역변환 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 될 것 같아요. 템플릿 쪽에서 뭐가 또 잘못 코딩됐다. 잠시만 봅시다. 어제 요거 얘기하던데, 템플릿 폴더 밑에 슬래시 밑에 폴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부경로 지정할 때 앞에다 슬래시를 붙이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슬래시가 2개가 쳐진 거야. 그럼 2개가 겹치면 하나는 무시합니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유저 아이디 cannot be found over. 어디서 지금 세션을 그냥 무작위로 쓰고 있는데. 자, 일단 여기서 좀 끊을게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 요거 지금 여기 입후문 조건 처리하는 게 지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요것만 잡으면 되는데 30분 떠들었으니까 잠깐 쉬었다 갑시다. 몇 명이 막 눈이 꿈뻑꿈뻑하네. 녹화 잠깐 중지만 할게요. 자, 아까 그 세션에서 에러가 났던 게 요 부분 저도 아직도 헷갈리는데 이 타임리프 걸 때 URL이나 아니면 파일 경로를 지정할 때는 골뱅이로 시작해요. 그리고 변수나 객체에 접근할 때는 달러로 시작해요. 근데 아까 제가 여기 골뱅이를 썼어요. 그래서 에러가 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최종 실행을 해보면 자, 로그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이 되고 객체를 찍어놨더니 여기 객체를 출력하면 자동으로 투스트링 메소드가 호출돼요.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로그아웃 하면은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자, 이제 하나가 남았어. 아까 로그인 할 때 아이디 저장을 체크했기 때문에 7일 동안은 쿠키가 저장이 돼 있을 거라고요. 그쵸? 그럼 이제 요 쿠키가 저장돼 있으면은 이거를 요 쿠키 값을 여기다가 자동으로 세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이디 저장이잖아. 자, 세션 컨트롤러에서 로그인 페이지에서 이제 쿠키를 또 가져와야죠. 콤마 찍고 네. 자, required 옵션은 필수 값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값이 없으면 요 값을 이제 널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하면은 요 값이 필수가 아니니까 쿠키 값이 없으면 널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인풋 태그에서 value에다 뿌려줄게요. th value. 그러니까 일반 HTML 속성에 자바에서 갖고 온 변수를 같이 쓰려면 무조건 앞에 th 콜론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러 그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은 재시작 쿠키 이름 아까 쿠키 저장할 때 무슨 이름으로 저장했냐면 봅시다. 기억이 안 나네. 로그인 할 때 쿠키를 저장했던 이름이 있어요. 로그 아웃이고 remember I 이걸로 저장했네요. 근데 바보같이 쿠키를 지금 로그인 OK에서 읽고 있네. 로그인 페이지에서 가져와야 되죠. 쿠키 값은 로그인 화면에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화면을 사용하는 컨트롤러가 써야지. 액션에서 쓰면 안 되죠. 로그인 폼 여기네요. 자, 쿠키 값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제 쿠키 값을 가져오면 remember id 쿠키라는 변수에 쿠키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id 문자열이 들어올 거야.
요 값을 가져온 거죠. 그럼 이거를 또 뷰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럼 또 모델 객체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remember id라는 이름으로 읽어온 쿠키 값을 전달합니다. 그럼 이거를 로그인 폼에서 이제 id 입력받는 데다가 th value 쿠키 이름을 출력해주면 되겠죠. 컴파일 중이다. 자, 재가동했고요. 그럼 여기 id 값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보통 이제 이러한 처리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실습 자료는 전달을 했는데 세션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한 이 세션은요, 이제 작동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웹브라우저가 이제 우리가 만든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요. 웹서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웹서버는 세션을 쓰건 안 쓰건 현재 접속한 사용자에 대해서 일련 번호를 생성을 해요. 이 일련 번호를 세션 id라고 불러요. 사용자별로 일련 번호를 하나씩 생성을 합니다. 이 일련 번호는 일종의 그 참조 변수예요. 일련 번호를 생성하고 그 사용자가 어떤 세션 변수를 갖게 되면은 그 변수를 기록할 공간을 준비를 해요. 접속자마다 폴더를 하나씩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일련 번호는 그 폴더에 부여되는 번호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용자들의 정보를 이제 차곡차곡 기록을 하는 거죠. 이걸 다 웹서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련 번호 값을 웹브라우저한테 줘서 쿠키에 부어요. 그럼 웹브라우저는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이 세션 id라는 값을 계속 웹서버한테 다시 보내요. 웹서버는 여기가 아까 맨 처음에 1, 2, 3이었으면 세션 id를 다시 돌려받아서 얘가 아까 1, 2, 3번에 정보 저장한 걔구나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정보를 꺼내가요. 그러니까 세션 id라는 값이 있는데 이거는 세션이 저장되어 있는 곳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참조 변수다.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쿠키 열어보면 JSession ID라는 값이 생겨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이상한 일련 번호 값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값이야.
크게 뭐 신경 쓸 값은 아니고요. 그래서 강제로 이거 지워버리면은 세션이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로그인이 풀립니다. 이거는 뭐 장사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션이라는 것의 원리는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서 가늠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세션 기술은 실무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웹사이트가 대박이나 처음에 사이트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그러면 처음에 사용자들이 막 여기 접속을 할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웹사이트를 가동하는 컴퓨터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럼 얘가 그 컴퓨터 하드웨어 스펙에 맞춰서 동접자 수가 결정이 된다고요.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분명히. 어떤 프로그램이 접속자를 무한정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서버가 뻗었다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듣진 않을 거야. 그래서 막 이벤트 같은 걸 했는데 그 이벤트 열리는 시간 맞춰서 우르르하고 접속하느라고 얘가 서버가 터진 거야. 그러면 서버를 증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똑같은 컴퓨터 하나 또 사요. 그래서 여기 있던 그 프로그램 소스 여기다 똑같이 복사해놔. 사이트가 두 개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 대를 놔요. 이 얘기를 전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어디에 접속해야 될까? 일단 사이트 주소가 3개가 되네. 그래서 입구 역할을 하는 대문을 하나 세웁니다. 얘를 L4라고 해요. 사이트 주소는 얘가 가져요. 주소는. 자, 그럼 이제 접속자가 이 L4에 접속을 하면은 이 L4 장비는 여기 컴퓨터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L4가 판단하기에 현재 가장 접속자가 적게 몰려있는 컴퓨터로 접속을 토스를 해요. 이렇게. 이 기술을 로드 밸런싱이라고 합니다. 보통 요 그림 대학교 같은 데 가면은 실습실 벽에 붙어 있어. 네트워크 구성도 해갖고. 어? 자,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웹사이트는 한번 접속해서 HTML을 다 주고 나면 접속을 끊어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접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페이지를 쭉 HTML 태그를 받았어. 그 다음에 아이디랑 비밀번호, 그럼 이제 접속이 끊긴 거야.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 버튼 누르면은 액션 페이지로 날아가죠. 그럼 그건 또 새로운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액션 페이지로 접속을 해서 액션 페이지로 가려고 L4에 붙었더니 L4가 이번에는 이쪽에 사용자가 적어 일로 보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로그인을 하죠. 로그인을 한다는 거는 세션이 생긴다는 거지. 세션이라는 거는 백엔드가 자기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세션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이제 접속이 끊겼어. 이제 회원 정보 수정을 하려고 링크를 또 클릭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회원 정보 수정하려고 갔는데 이번에는 이쪽 마지막 컴퓨터가 접속자가 적으니까 일로 보낼게. 여기 세션이 있어 없어? 그럼 이제 여기는 로그인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쓴 세션은요, 하드웨어 머신을 한 대에 쓸 때는 유효한데 대형 사이트에서는 쓸 수 없는 기술이에요. 이런 데서의 그 구현 방식의 차이가 일반 스타트업하고 대기업하고 시스템 구성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 그래서. 저 L4라는 장비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쓸만한 거는 몇 천만 원짜리거든요. 보통 회사 네트워크에 L4를 걸었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는 잘 나가는 회사인 거야.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세션을 구현할 때 문제는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션을 DB에다 넣어요. DB는 얘네가 다 접속하면 되니까. 흔히 이렇게 구현하는 거를 이제 DB 세션이라고 부릅니다. 세션 정보를 DB에다 저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로그인 한번 할 때마다 우리는 세션.set 어트리뷰트가 아니라 서비스 패턴 부르고 마이바티스 부르고 마이바티스가 인솔트하고 그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션 정보 끊어쓰겠다고 get 어트리뷰트 부르면 get 어트리뷰트는 서비스 부르고 마이바티스 부르고 마이바티스는 셀렉트하고 링크 하나 클릭할 때마다 실제로는 서비스 패턴과 마이바티스가 뒤에 버티고 있어요. 아직 그거를 내가 예제 안 넣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에 오전 내내 했던 거 있죠? 이제 그게 예제 하나마다 무조건 들어갑니다. 근데 예제 하나를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 디파트먼트가 한 사이클 돌린 거 있죠? 아, 이 정도는 1시간이면 퉁칠 수 있겠구나 라고 전제하고 들어가. 다다음번 예제부터 그렇게 들어가요. 마이바티스랑 서비스는 진짜 잘하셔야 돼요. 그 웹사이트 하나 만들면 그런 거 150개 만들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한 개밖에 못하면 3개월 동안 그 작업, 150일 동안, 5개월 동안 그것만 해야 돼. 하루에 그 서비스 패턴이랑 래퍼는 하루에 5개 정도는 쳐내야 됩니다. 실무자 기준으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진짜 이 얘기는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 서비스랑 마이바티스를 디파트먼트 프로페서 스쿨에 대해서 아침 9시에 땅 시작해서 자 점심 먹기 전까지 끝내서 제출하세요 라고 해봤어. 타임어택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그 클래스에서 딱 한 명 했어요. 누구는 했던 거라고 안 한 거고 누구는 이제 어버버버 한 거고. 그 친구가 나한테 한 6년인가 7년 전에 수업을 들었는데 재작년에 외주 받으려고 개발 미팅 나갔더니 걔가 상대편에서 과장으로 와서 앉아있었어. 확실하긴 해. 제가 얘기하는 방법이 굉장히 하드코어긴 한데 일단 확실하긴 해요. 자 어쨌건 이렇게 만들면 DB가 들어가면은 한 군데에서 세션을 저장해도 다른 데서 DB 셀렉트 하면 되니까 한 군데 로그인한 걸로 모든 곳에 다 통용이 되죠. 이거를 싱글 사인 온 줄여서 SSO라고 불러요. 대부분 로그인 기술을 구현할 때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하면은 OAuth2라고 하는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그 OAuth2 방식이 우리가 흔히 아는 네이버 로그인이라든지 카카오 로그인 같은 거야. 물론 카카오 로그인이나 네이버 로그인 둘 중에 하나를 수업 예제로 다룰 생각은 있어요. 여태까지 수업에서 그걸 다뤄본 적이 없긴 한데 제가. 왜냐면은 제 고직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이 이것도 못하면서 겁먹들어갖고 프로젝트 할 때 카카오 로그인 버튼 떡하니 붙여. 기획 단계에서 못하게 해요. 무조건. 이거 할 줄 모르면 그거 손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카카오 로그인을 하더라도 어차피 로그인 정보 DB에 넣긴 해야 돼. 스프링에서는요, 스프링 세션이라고 하는 그 확장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거를 쓰면은 그냥 지금 하던 코드 손도 안 대고 설정 정보만 넣는 것만으로 지가 알아서 DB 인서트, 셀렉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내부적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적으로만 진짜 난 솔직히 옛날에 이거 직접 구현하려고 진짜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라이브러리 하나만 세팅하면 지가 자동으로 다 하더라고요. 세상 참 좋아졌어.
자, 싱글 사인온이라는 기술, 여러 대에서 세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DB를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네, 중요한 IT 용어입니다. 녹화 끝.